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의 완벽한 예방을 위한 선천면역 증강 10가지 천연물 그리고 백신 접종 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17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을 살짝 넘어섰고 사망자가 429명, 하루의 사망자죠. 누적 환자는 825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 정도에 해당하죠. 재택 치료하고 있는 분이 190만 명. 다음 날인 3월 18일 날 30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떨어지긴 했네요.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 강의했을 때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몇백 명 단위로 하루에 확진자 수가 생기고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진정한 코로나19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금은 몇십만 명대의 확진자 수가 생기고 있네요. 어떤 유튜버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유튜버는 위중증 환자 위주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고 확진자 수에는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염 자체를 예방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오미크론 감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위드 코로나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강좌를 준비했는데 그때 못한 것이 조금 잘못됐다. 그때 꼭 발표를 할 것을 하고 지금 후회를 합니다. 뒤늦었지만 코로나19의 마지막 변이로 나타난 오미크론의 감염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강좌를 열어봅니다. 우리나라 감염자의 대부분이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1, 2가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도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을 합친 변이 델타 크론 변이도 출현했다고 합니다. 본 강좌의 예방법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변이 형태에 적용이 가능하고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변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탁월한 최상의 백신은 인체의 면역체계다. 면역체계를 건강히 유지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다 적응하고 차단시키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다. 라고 하는 면역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예방법은 선천면역의 강화를 통한 예방법이고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후천면역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라고 그러나요? CDC의 수장이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백신은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다.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백신은 코비드19, 코로나19의 변이 형태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백신은 원래 예방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 오미크론 감염 같은 경우는 예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는 진정한 방법은 없을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선천면역의 강화를 통해서 오미크론이 우리 몸 안에 코를 통해 들어와 코 점막을 공격할 때
강력한 1차 방어를 하면서 오미크론을 억누르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오미크론이 약화된 채로 상기도 후두 부위로 넘어가면 2차 방어선인 후천 면역이 작동을 하며 기 투여받은 백신의 추가 효과로 인체 세포 내 감염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노령층에서는 오미크론이 신체 깊숙이 폐, 뇌, 심장 등의 타 장기로 파급이 될 때 발생하는 위중증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독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방을 위한 완벽한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선천면역, 자연면역이라고도 하죠. 선천면역을 강화,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후천면역, 적응면역이라고도 하죠. 어댑티브 임뮤니티 또는 어콰이어드 임뮤니티, 후천면역은 적응면역 또는 획득면역이라고도 합니다. 네, 후천면역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후천면역을 보강해 주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천면역을 강화,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1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후천면역을 보강해 주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천면역을 조절 또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은 오미크론이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 1차 방어선 선천면역과의 전쟁을 치른 후 2차 방어선 후천면역과의 전투를 위해 항체면역과 세포면역 증강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백신은 감염 예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차 방어선을 보강해 주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완화 또는 막아주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관상으로 키도 크고 골격도 크며 모두 건강해 보이지만 장기능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과도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 부적절한 식습관을 갖는다든지, 비만, 천식, 알레르기 등이 있다든지,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부족한 수면 상태에서 업무에 몰두한다든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각종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말하자면 70세 이상의 노령층, 당뇨, 암, 혈관질환, 신장질환, 정신질환, 폐질환 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면역 저하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천연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왜 약이 아니고 천연물인가? 선천면역을 강화시키는 약은 합성 화학약물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선천면역 강화형 천연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네랄 리튬, 두 번째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세 번째 비타민 D3, 네 번째 코큐민 3종 배합제, 다섯 번째 EGCG 추출물, 여섯 번째 효소 아마씨, 일곱 번째 베타글루칸 또는 운지버섯, 여덟 번째 항산화제 NAC, 오메가3, L테아닌 같은 건강 보조식품, 아홉 번째 허브로는 에키니시아, 올리브잎, 엘더베리, 인삼, 시베리아 인삼, 열 번째 아미노산 글루타민과 아르기닌 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천연물이 어떻게 작용하여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작용기전을 말하는 거죠. 작용기전과 천연물의 선택사항, 섭취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미크론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신속한 선천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인체의 면역계는
T세포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T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이해는 면역계의 조절 과정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체가 오미크론 같은 항원의 자극을 받으면 면역계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같은 보조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들 보조세포들은 림프구의 세포막 수용체 CD28, 그냥 쉽게 CD28과 T세포 수용체 TCR, T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항원을 접한 적이 없는 나이브 T세포나 또는 항원을 접하고 살아남은 기억 T세포와 결합하고 이들을 활성화시킵니다. T림프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보조세포의 세포막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처럼 면역계의 반응이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인체 내의 면역계가 오미크론이라는 병원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NF-AT와 CD28이라는 경로의 반응이 방해를 받지 않고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단백질 NF-AT는 암의 발병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 환자분들은 NF-AT를 억제하도록 비타민 D3를 꼭 섭취해야 합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를 적절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CD28이라는 신호전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네랄 리튬,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리튬은 리튬 카보네이트가 있으며 이는 처방약물입니다. 리튬 오로테이트는 비처방약물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식품으로 리튬 오로테이트를 구입해 복용하실 수가 있고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 카보네이트를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은 염을 붙이지 않은 제품으로 특별히 생산되고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리튬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멜라토닌을 구입해서 물로 섭취하시는 것은 효과가 10% 내지 15%밖에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복용을 하시려면 고급 설화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기름 성분과 같이 드셔야 됩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또는 아마씨유 같은 지방 성분과 같이 섭취해야만 100% 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오미크론이 침투해도 T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NF-AT라는 것 쉽게 말하면 T세포 활성화를 위한 핵 요소 물질을 말합니다. NF-AT의 합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오미크론을 막아내는 면역 반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튬이나 멜라토닌은 NF-FT의 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NF-AT 반응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상승작용을 해줍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튬과 멜라토닌의 복용만으로도 이러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튬과 멜라토닌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구입하기도 쉽지요. 리튬과 멜라토닌을 복용 시에는 다른 보충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효능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량작용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천연물, 즉 리튬과 멜라토닌은 저렴하고 복용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T세포의 활성화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외부로부터 침입한 항원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는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거나 자가면역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지나친 면역 반응으로 인한 신체 조직의 손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위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여러 질환들은 면역계와 바이러스 간의 전투의 부산물이며 실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서 기억한 항원과 유사한 인체 세포 조직의 특정 물질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한 결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위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선천면역의 증강이라는 차원보다 면역 조절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인체의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장 기능입니다.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계를 구성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내 박테리아나 섭취하는 음식물, 특히 설탕과 육류를 금해야 합니다. 어떤 유튜버는 대학 교수인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만요. 항체도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생성을 위해서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고 오미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류 섭취는 가능하면 제한을 한다든지 금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체질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인체의 선천면역, 자연면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nate immunity 기능뿐입니다. 유일한 무기는 인체의 선천면역. 선천면역은 항원, 바이러스를 여기서는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 되죠. 바이러스라는 항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러 항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 커먼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인체를 방어하는 최일선의 면역 기능입니다. 후천 면역에 작용하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있고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만일 선천면역 기능이 악화된 사람에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이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의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3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외에 적절한 운동, 숨이 가쁠 정도의 빠른 걸음걸이로 걷는 것,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면역기능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장기능, 소화기능의 정상화 역시 면역기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관면역은 인체 면역기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장관면역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하는 대표적 천연성분으로는 커큐민 3종 배합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연의학 전문가가 특별하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마시는 차로는 서양 토플로 알려진 야로우 말린 것과 페퍼민트, 생강 3가지를 섞어서 차로 만들어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야로우는 발한제 중에서는 최고라 할 만큼 널리 이용되는 허브의 하나로 특히 인체의 열을 발열시키는 데 효과적인 식물입니다. 천연의 해열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미크론 감염으로 열이 많이 날 때 아세트 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쓰지 마시고 야로우를 외국에서 건강식품으로 수입해가지고 야로우를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천연의 해열제로서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독성도 없고 최고의 해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요법으로 통보리 가루로 묽은 미음을 만들어 수시로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보리 가루 아주 좋은 식이요법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susceptibility라고 그러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영어 발음이 별로네요.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은 장에서 시작해서 장에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체 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위장관이 그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체 방어를 위해 최일선에서 작용하는 면역 물질인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Secretory Immunoglobulin A, 영어로 줄여서 SIgA,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은 소화관의 점막 고유층에 위치한 장과 연관된 림프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이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이 장의 점막 고유층의 림프 조직에서 분비된다는 겁니다. 위장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화 기능과 장내 미생물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밀가루 식품이나 당분, 상업용 가공식품의 섭취를 금하고 종합 유산균제를 복용하고, 여기서 유산균제라고 하는 것은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의 유산균을 가지고 만든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종합 유산균제를 건강식품으로 구입해서 복용을 하시고, 발효 효소식품 섭취를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효소 아마씨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된 운지버섯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이나 운지버섯은 그냥 본인이 임으로 끓여 드시지 마시고, 운지버섯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용 버섯들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추출물 형태로 건강식품을 구입하셔서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인체 면역계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과 수분의 섭취, 항산화제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죠. 항산화제 NAC, 어유와 크림 오일 같은 질 좋은 오메가3의 섭취,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섭취, 일광욕,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미노산 L테아닌 추출물이 최적의 천연물입니다. 또한 생체의 면역력을 증대시켜주는 효능의 허브는 에키네시아, 올리브잎, 엘더베리, 인삼, 시베리아 인삼 같은 아답토겐 활성 성분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차로는 오미자차나 녹차 등의 섭취도 효과적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주된 자연치료 성분으로는 커큐민 3종 배합제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큐민 3종 배합제가 최고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딱 한 가지만 먹고 예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커큐민 3종 배합제를 추천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갈 때 세포를 완전히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유비퀴틴계와 활성 프로테아솜 복합체에 의존을 합니다. 만일 프로테아솜 복합체가 차단되면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요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째는 프로테아솜 억제 성분입니다. 프로테아솜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장치로 손상되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불필요한 단백질을 모아서 제거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유비퀴틴은 특정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표지하는 작은 단백질로서 유비퀴틴이 부착된 단백질은 프로테아솜이라는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리적인 현상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프로테아솜 억제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발현하고 복제하며 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을 차단하므로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세포로 들어가는 능력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급속하게 중화되어 바이러스를 우리 인체 내 세포 안에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커큐민 3종 배합제는 강력한 자연의 프로테아솜 억제제입니다. 먹는 경구용 칠해조로 나온 파이자의 박스로비드인가요? 그것도 프로테아솜 억제제죠. 근데 그것은 합성 화학약물로 만든 프로테아솜 억제제일 것입니다. 값도 비싸고 효능은 천연물 프로테아솜 억제제가 훨씬 우세합니다. 독성과 부작용은 일체 없고 효능은 아마 팍시로비드보다 몇 배 뛰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값도 저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인 EGCG 추출물 역시 프로테아솜 억제 효능이 있습니다. 커큐민 3종 배합제는 유전인자 NF-카파베타와 AKT 경로를 억제하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천연의 치료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EGCG는 바이러스의 헤미글루티딘한 단백질과 직접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의 세포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인체 내의 세포로 못 들어가면 그것은 감염이 아닙니다. 또한 EGCG는 감염을 예방하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자연의 프로테아솜 억제제입니다.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다시는 만들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인후, 상기도, 다른 조직에 커다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대부분 NF-카파베타의 경로의 활성화에 의해 강화됩니다. 바이러스 합성과 심각한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자유산화기의 수준을 낮춰주고 NF-카파베타 경로의 활성화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커큐민 3종 배합제에는 바이러스 감염과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의 다른 성분들도 골고루 함께 배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이나 임시방편으로 적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저렴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GCG나 커큐민 3종 배합제 또는 다른 자연 성분들이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방법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노약자나 흡연자에게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매일 아미노산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을 보충제로 섭취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은 선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복용도 간편해서 좋은 점은 많지만 증상 초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 그런 시기를 선택을 잘해서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한다면 값싸고 효능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